자, 이제 텍사스 애넥세이션으로 가죠. 예, 어스틴 텍사스의 1843년 이 땅을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간을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미국을 복제한다고 그러죠. 텍사스를 미국에 주로 영입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근거를 그 당시 대통령인 제임스 폴크, P-O-L-K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땅을 가져올 때는 그곳에 평화와 번영을 펼치는 것이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표현하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있으므로 평화가 있다. 그것은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이 있으므로 세계가 평화롭다. 그 전에는 팍스 로마나. 로만 엠파이어가 있어서 세상이 평화롭고 번영이 있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야,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텍사스가 보통 땅입니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육류,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그 다음에 목화, 뭐 없는 게 없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텍사스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텍사스에는 무슨 사막이다. 텍사스 사막 아니에요. 사막적인 곳도 있지만 강우량도 높아요. 다 농사도 다 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땅이 오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보면, 야, 참 공간은 이렇게 뺏는 것이야. 그것이 모델이야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분명히 저거 배워가지고 결국 우리 민족 공간을 차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1821년에 멕시코는 스페인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국가가 됩니다. 연대를 조금씩 빨리빨리 짚어가겠습니다. 1829년에 멕시코가 슬레이브리를 불법화합니다.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죠. 왜냐? 멕시코, 텍사스에 들어간 미국인들의 꿈은 그거였어요. 광활한 땅에다가 노예 제도를 가져와서 엄청난 농업 경제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아주 웅지가 있었는데, 이게 멕시코가 갑자기 노예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예는 안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실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침탈, 침략의 도구의 넘버원은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이게 무슨 뭐 학자, 아까 그 육당 선생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학자는 강단에서 주장을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실존의 현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1829년에 이제 멕시코가 놀랍니다. 이거 앵글로라고 표현했어요. 앵글로.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야들 보통이 아니네. 이거 우리 오죽 우습게 하네. 정부의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네.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멕시코 정부가 이제 살살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살살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노예를 데려다가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 정부 공권력이 가서 다스리겠다 하는 이런 법들, 이것이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 문제고, 이제 멕시코 정부가 자기의 권위를 좀 세우려고 그래요. 1829년에. 그 다음에 각 주가 가지고 있었던, 텍사스도 지역 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지역 정부가 정착민 정책은 지역 정부가 관리 못해. 이것은 연방 정부 멕시코시티로 가져오겠어.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적 윤리와 이념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들어간 이제 이주민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미국의 독립사상으로 가는 거죠.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자꾸 상황이 달리 돌아가는 거니까 제약이 온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당위성, 정당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나의 존재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에, 그것이 나의 존재의 핵심인데 멕시코 정부가 그것을 위협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독립의 무드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것이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받아들이겠어.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것을 빌미 삼아서 텍사스의 미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1833년에는 이미 3만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3만 명이. 거기에 멕시코 사람들은 8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도래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이 땅은 우리 땅에, 이 땅이 무슨 뭐 멕시코 정부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일본의 식민화에 있어서의 민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정적이에요. 일본 순사, 일본 관리, 총독부도 매섭고 무섭고 무지스러웠지만은 와서 사는데 어떡할 겁니까? 와서 사는데. 메리 어스틴 할리라는 젊은 여성의 텍사스로 오세요, 미국인들이여 하는 호소문을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착민, 이주민을 통한 남의 땅, 내 땅 만들기에 결정적인 사상적 토대예요. 아주 젊은 여성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이 엄청나게 힘차요. 그 생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지도 마. 생각도 하지 마. 편안함을 바치는 사람들을 꿈도 꾸지 마. 가정의 행복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헤매는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말 사람을 쫙 나열해요. 그 다음에 excessively attached to personalism. 편한 거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편한 거 바치는데 요즘요, 제가 고백하건데 제가 편안함을 어느 정도로 바치냐면요, 이제 주방에 물 들어가기도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저 고기 그 냉장고에 그 찬물 좀 갖다 놔. 뭐 이런 저를 발견하면서 이 글을 생각하죠. 이건 난 결코 텍사스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know not how to act on emergencies.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공둥공둥 뛰는 사람은 텍사스로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젊은 여성이 해요. Who shrink from, 가운데 있죠? hardship and danger. 난관과 위험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들은 아예 stay where you are. 거기 있는데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는 데서.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호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이제 이민사를 보면 밀려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산업화를 하면서 이제 뭐 농토를 뒤로하고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메이지가 산업화의 자본을 어디서 끌어다 썼냐면 이제 농민들한테. 우리 정부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농민이 생산한 것을 좀 비교적 싼 가격에 정부가 수입해서 도시 시장에 이제 푼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난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천민들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처부른. 그다음에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어요. 밖으로. 왜냐면 오키나와는 또 무시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층민, 천민, 그다음에 무시당하는 그런 계급들이 이런 식민지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천민이 천문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아까 우리 육당 선생님이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톰의 우인하야. 이게 무슨 흙더미 사람들처럼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옳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본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니까,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에 가서 환경이 확 바르니까 갑자기 자기의 한계된 모습에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우월성, 그 다음에 의학스러움, 그 다음에 폭력성, 이런 걸 갖게 되는 현상이 이제 조선 침략에서 있어도 또 텍사스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긴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보세요.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He whose hopes of rising to independence in life by honorable exertion have been blasted by disappointment. 열심히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서 나의 독립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회가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면 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지치고 나의 정당한 노력이 보상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오세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보내드릴 때 한번 같이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Who has a fund of resources within himself. 내 안에 그런 창의적인 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데 이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줬다면 실망하지 말고 이 사회에 대해서 화내고 그러지 말고 텍사스로 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텍사스로 오세요. Such a person will do well to settle accounts at home and begin life anew in Texas. 텍사스에서 새로운 삶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한반도, 조선반도로 만주로 그냥 일본 정착 식민지가 그냥 팍 퍼지기 시작한 거죠. 제 중국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만주에 이제 일본이 진출해서 이제 침략해서 통치한 그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들 가면 일본 시대 때, 그 시대 때 일본이 이제 침략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빌딩이 우리 친구들끼리 막 하는 얘기로 다이너마이트로 깨기도 힘들대요. 하도 공고히 전화가지고 때려 부시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자고 그 시대 때 건물을 때려 부시려고 그러면 때려 부시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공고히 전화가지고 영원히 안 떠날 것처럼 공고히 지어놔가지고 그게 우리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settlement colonialism, 이주민을 통한 식민화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한반도, 조선반도, 그다음에 만주인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메리 오스틴 할리가 이런 사람들은 오세요 하고 하는 이 내용 속에 거의 일본의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기회가 없고 일본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너라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조선 땅에서 얼마나 의학스럽게 자기의 삶을 거기서 펼쳤겠어요.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836년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자, 독립을 선언하니까 멕시코가 가만히 있습니까? 멕시코도? 텍사스가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유명한 전투가 소위 말하는 알라모 전투입니다. 1836년에. 여기서 이제 옥새를 했다고 그러죠. 다 죽었다고 그러죠. 일본, 그러니까 자꾸 일본이라고 그러네. 멕시코군이 쳐들어오고,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 안에 있었던 이제 텍슨스, 미국에서 들어와서 살았던 이제 토착화된 미국인들, 그 다음에 대하노스, 거기는 이제 멕시코인들, 그 안에 살았던 멕시코인들, 그 다음에 앵글로, 미국 사람들. 나도 가서 싸워줘야 되겠다라고 한 미국 사람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거기서. 그 이제 멕시코 군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게 해주겠어.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투표를 합니다. 나갈래, 안 나갈래? 안 나가겠어. 그래서 다 거기서 죽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이 침략사의 성지로 둔갑을 해가지고, Remember the Alamo 하는 구호가 된 거죠. 그 Alamo. 우리 조상들은 공간에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았어 라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림으로도 기억되고 웅장한 알라모의 마지막 아침, 그냥 일대로 그냥 핸투핸드 컴뱃.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성지로 거의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알라모 텍사스에는 이런 그 마뉴멘트가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기념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또 때때로 그걸 재현을 해요. 그때 그 시대 때 또 전투를. 그래서 멕시코군과 엘레모 독립군과 사이에서의 전투 지금 이렇게 재현을 하고요. 그 안은 아주 잘 해놨어요. 거의 교회처럼, 그 교회였고 사실 교회처럼 잘 해놨는데, 저는 아무래도 역사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골동품 이런 걸 잘 모으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 대포 골동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투, 사람이 뜻과 의지와 민족적인 비전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거기도 죽고 다치고 그러는 데에서
뭐 그렇게 악몽 수준의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컬렉터예요. 컬렉팅. 이걸 컬렉트해요. 보세요. 이건 보세요. 이건 상당히 이제 큰 거죠. 이건 큰 대포죠. 이런 것도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유튜브란다. 저 아무튼 이베이 이런 데서 서로 팔고 사고 서로 교환하고 막 그럽니다. 저는 뭐 그렇게 교환까지는 하지 않지만 어디 가서 그라지 세일 같은 데서 발견하면 꼭 사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 역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적 특성이 있어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싸움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는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살상의 무기로 서로를 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일종의 일상성 그런 것마저도 느껴요.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수입하는데 영화로도 만들어 있고요. 지난번에 봤죠 우리? 영화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1836년에 알라모의 복수전을 또 펼칩니다. 근데 미국의 역사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 이때 보세요. Battle of San Jacinto인데 이때 전쟁에서 멕시코의 장수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산타 아나라는 장수예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이미 벌써 대통령인데 그 멕시코 장수가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마차 안에 의족을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전을 해서 멕시코가 지고 이제 멕시코는 더 이상 텍사스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고 텍산들이랑은 안 된다. 미국인들이랑은 어렵겠다라는 그런 그냥 묵시적 인정을 한 거죠. 텍사스의 독립을. 자, 그리고 나니까 1837년 3월에 미국이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고 났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치 짜놓은 스크립트처럼 차근차근 가는 거죠. 이때 대통령이 그 유명한 앤드류 잭슨, 1812년 전쟁 때 뉴올리언스에서 영국을 격파함으로써 영웅이 되고 7대 대통령이 된 그 이제 앤드류 잭슨이 이 텍사스를 독립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고 잠시 기다렸다가 1845년에 텍사스를 미국의 주로 받아들였어요. 텍사스 주를 받아들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되면서 이상야릇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계선, 그러니까 국경 분쟁이 일어남으로써 전쟁의 씨앗을 안고 텍사스를 미국의 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미국은 텍사스의 한 45%, 50% 정도 되는 땅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끝내기 전에 이거를 한번 읽고 가고 싶어요. 텍사스를 미국령으로 가져오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제임스 폴크 11대 대통령이에요. 11대 대통령인데 제임스 폴크의 그 연설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그냥 찬찬히 읽음으로써 침략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당위성, 정당성 이런 것을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텍사스는 미국과 텍사스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 하는 걸 먼저 일성을 해요.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문제니까 찝쩍거리지 마 하는 걸 먼저 일성을 하고 Foreign nations have no right to interfere. 먼저 경고를 해요. 다른 나라가 텍사스와 미국과의 관계 속에 끼어드는 걸 딱 차단을 해버려요. 자, 그렇다고 너무 겁내지 마 하면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비해요. Our union is a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whose policy is peace with each other and all the world.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텍사스를 집어삼킨다고 해서 하고 얘기하죠. To enlarge its limits is to extend
the dominion of peace over additional territories and increasing millions. 미국이 땅을 넓히는 것의 결실은 뭡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의 기회를 찾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땅을 빼는 것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라는 것이 뉘앙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이걸 위선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역사의 조악한 면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미국의 악함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그건 각자의 역사적 소신에 따라서 고백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의견을 종합할 필요는 없는데 그저 원문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죠. 내가 내 역사적 판단과 고백을 하려면 그것이 옳게 강하게 서 있어야 할 그런 역사적 배경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원문서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석해 준 게 아니라 그 시대 때 그 언어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죠. 멕시코를 삼키는 것이 이게 정말 미국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조악함을 실현한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문서를 통해서 한번 그 시대 때의 미국의 정신을 돌아봄으로써 판단을 하기로 하죠. 80 years ago, our population was confined on the west by the ridge of the Alleghenies. 그러니까 동쪽의 산맥 동쪽으로 엘리게이니라는 것은 뉴욕으로 해서 펜실베니아에서 쭉 내려가는 동쪽의 산맥입니다. 그 산맥의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Within that period, within the lifetime, I might say, of some of my hearers, our people, increasing to many millions, have filled the eastern valley of the Mississippi. 자, 우리는 엘리게니 마운트 동쪽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미시시피 강, 그 다음에 영토를 가로지르는 강이 그러니까 3분의 1의 끝이, 동쪽 3분의 1의 끝이 이제 미시시피입니다. 13 칼로니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미시시피까지 왔고 adventurously ascended the Missouri to its head springs. 이제 미주리 강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3분의 1, 그 중간에 미주리 강은 중간에 3분의 1을 북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강입니다. 이제 그 강까지 이미 우리는 와 있다. 여기에요. 우리나라가 13 칼로니 동쪽에 이러고 있다가 85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85년 만에. 그리고 사람들의 수는 수백만씩 늘어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We are already engaged in establishing the blessings of self-government in valleys of which the rivers flow to the Pacific. 태평양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강을 따라 우리의 blessings of self-government, 자치, 자율의 그 축복을 우리는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랬잖아요. The world beholds the peaceful triumphs of the industry of our immigrants. 이 세상은 팽창해서 더 가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이 평화로운 승리를 세상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텍사스를 가지고 오는 것이나 멕시코와 전쟁을 하는 것이나 곧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2년 후에. It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extension of peaceful triumph of self-government and industry. 자유와 민주화, 자치와 활동적인 생산과 풍요를 연장해 가는 역사의 여정으로서 세계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가
앞에 우리 대화를 시작했던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랑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가볍게 표현하면 집세기 끌고 우중과 설산을 지나가던 민족에게 우리는 고무신을 주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하루 50리, 하루 100리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우리는 기차를 깔아주었노라. 호롱불 밑에서 서로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이 민족에게 우리는 전기를 주었노라. 세상은 그것을 보고 있노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벗들, 미국도 인정했잖아요. 미국도. 일본이 미국의 눈에 나게 침략성을 확장했으니까 말이지. 그것을 조금 눈치 보면서 살살 한반도, 조선반도를 먹고 그 다음에 눈치를 조금 보면서 놀았으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이 사람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그것도 peaceful triumph of the industry of our immigrant. 높은 생산력, 높은 지적 능력을 통해서 평화적 승리를 거둔 일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1920년, 30년대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통일전쟁, 노일전쟁을 일본이 승리했을 때 이거 당연한 귀결이네. 왜냐? 앞서가는 동양 애들이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죠. 얘네는 다른 에이시안들이니까. 자, 우리 이제 정리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팽창사라는 것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자기의 확고한 국가적, 그냥 비전이라고 하죠. 국가적 비전과 이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 확보를 멈추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수백만씩 밀려오는데.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냐? 우리는 blessings of peaceful triumph and self-government를 그 땅에 확장하고 정착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전쟁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이런 모델이 우리 민족에게도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그 비교를 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